해외에 오래 살다 보니까 보통 한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치도록 한국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회사 다닐 때 왜 그러잖아요. 3개월 버티면 1년을 가고 3년을 버티면 10년을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맞나? 그런 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말이 있었는데 해외 생활도 비슷하게 3개월을 버티면 1년은 버티는 것 같고요. 3년을 버티면 10년을 버티는 것 같긴 한데 그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미치도록 한국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언제, 왜 미치도록 한국을 가고 싶나, 그런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따라 더더욱 좀 센티멘탈해지는 게 있는데, 언제 한국에 이렇게 가고 싶냐면, 일단 인도네시아에 지금 요즘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돼 있다 보니까 병원 갈 생각하면 진짜 한국 가고 싶거든요. 일단 한국은 의료 비용이 되게 저렴하잖아요. 가벼운 감기나 뭐 가벼운 증상이 있으면 그냥 동네 의원에 가면 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동네 의원에 가면 조금 못 믿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고 싶은데 큰 병원에 가자니 돈이 비싸요. 뭐 돈이 비싼 걸 차치하고라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혹시 내가 아프면 이게 내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큰 병원에 가도 좀 못 믿어요. 이게 과연 내가 고칠 수 있을까? 내 병을?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서 그런지 더더욱 이 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작년부터 저희 아기가 알레르기 때문에, 알레르기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저희가 병명을 모르니까 기침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했어요. 때마침 또 코로나가 터져서 또 사람들이 또 기침을 하면 또 제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전부터 시작된 기침이기 때문에 아침에 특히 일어나면 재채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하는데, 이런 걸 검사를 해보고 싶어도 알레르기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발리에는 더더욱. 그래서 이런 걸 검사를 하려면 한국에 가야 되는데, 저희가 6월에 가려고 했으나 비행기가 또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못 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럴 때 또 아이가 아플 때, 알레르기가 이런 게 있을 때 더군다나 한국에 더 가고 싶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지? 너도 그렇지? 가고 싶어.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는 치과든 안과든 뭐 피부과든 모든 분야가 사실은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감기 걸려서 이게 이비인후과를 가도 소아과를 가도 내과를 가도 제가 봤을 때 다 치료해주는 약이나 아니면 치료법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부분 가벼운 치료제를 썼다가 안 나아서 또 가면 무조건 항생제입니다. 저희가 의심스러우니까 그 처방받는 약을 구글에 다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하다 보면 결국은 대부분 다 뭐 항생제 쪽 계열의 그런 약이다 보니까 좀 못 믿었죠. 항생제는 사실은 최후의 보류 같은 거잖아요. 치료해보고 안 나았을 경우에, 정말 안 됐을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해주는 게 맞는데, 너무 인도네시아는 이 약물에 대해서 오남용이 심하고, 심지어 이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 가면 항생제를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의료적으로 뭔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굉장히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사실 우리나라는 역학조사를 굉장히 잘해서 그나마 추적을 잘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후진국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 하기도 힘들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고 지역도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상 역학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 많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게 뭐지? 무슨 지원이었지? 재난지원금? 우리나라에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사실 의료보험이 일시 정지가 돼 있어요. 장기간 출국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이 일시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일시 정지된 사람은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는 지역 화폐 같은 걸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못 썼을 텐데, 그래도 못 받으니까 은근히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원금은 고사하고 사실은 정부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대한민국 최고다 라는 생각이 요즘 막 뿜뿜 샘솟는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구나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먹고 살아라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도 그 정책이 일반 서민들한테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정책이 대부분이고, 뭐 관공서에 가면 공무원이 출근을 안 해요. 공무원이 없는데 뭐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일하는 학원도 허가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3월 달에 연장 신청한 게 공무원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니 어느 날 자기 보직 변경됐다고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래요. 무려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일을 안 해요. 가면 출근을 안 하고 못 들어가게 통제하고.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진짜 좀 황당한 것 같고, 여기 사는 현지 친구들도 대부분 다 그냥 자영업자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일자리를 다 잃다 보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온라인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어디 시골에 가서 고구마 캐와서 고구마 팔고, 또 어떤 친구는 발리 친구들은 기도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향을 많이 쓰거든요. 이 향 어디서 떼와서 향을 팔고, 길거리에 나가보면 어디 계란 대량으로 떼와서 계란 팔고 있고, 별의별 걸 다 팝니다. 요즘 길가에 노점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물물교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인도네시아의 사회적인 그런 모습이나 현상을 보면 진짜 한국 가고 싶다. 그냥 한국에 살면 이런 모습 안 봐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 우리나라 살면 좋은 게 택배 같은 거 많이 주문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쇼핑하러 밖에 안 나가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대부분의 물건을 다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토코페디아, 쇼피, 블리블리 뭐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켓이 많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마켓이 있어서 거기서 대부분의 물건을 다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문하면 당일 배송도 되고 로켓 배송이 있죠. 뭐 최소한 하루 이틀이면 모든 물건을 다 받아볼 수가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렇진 않습니다. 워낙 지역 자체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물건이 다 자카르타나 수라바야 같은 대도시에 있어요. 대부분이 뭐 자카르타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주문을 하면 짧게는 진짜 빨리 오는 거는 하루 이틀이면 오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택배 비용을 조금 싼 거를 설정을 하면 4일, 5일,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게 허다합니다. 때로는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한 달씩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물건이 멀쩡한 거면, 믿을 수 있는 거면 일주일이 걸리든 뭐 한 달이 걸리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가서 살 수가 없으니 온라인으로 사는 게 맞겠죠. 근데 물건을 받아보면 이 그림에서 봤던 거랑 너무 차이가 커요. 괴리감이.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반품이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반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최근에 충전기가 고장나서, 노트북 충전기가 고장나서 주문을 했는데 저도 꼼꼼하게 리뷰를 봤어요. 리뷰를 보고 물건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결국은 물건을 받고 충전한 지 2시간 만에 고장났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충전기가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컴플레인을 했더니 그러면 물건을 보내달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건 보내는 거는 결국은 제 돈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건 보내는 비용은 어떻게 하냐 라고 했더니 답변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지마켓에 구매했다 그러면 지마켓에 제가 글을 남기면 그 판매자가 답장을 주거나,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지마켓에서 판매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전달하는 그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번거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제가 제 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환불되기까지는 무려 2주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물론 더 빠르게 처리해주는 판매자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아직 인도네시아 이 판매자들은 그런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했을 때 혹시 물건이 안 좋은 케이스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또 한번 그냥 한국이면 그냥 끝나는 건데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걸 이거 한 달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에 살면 사실 밤늦게 뭔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술 한잔 하거나 했을 때 굳이 택시를 타지 않아도, 서울 같은 케이스요. 서울 같은 경우는 밤에 심야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환승도 가능하죠. 진짜 편의시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 65세 이상은 또 무료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좋은 복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네시아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시설, 뭐 공중화장
화장실이나 어떤 공공시설물에 가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하지 못해요. 예, 아무래도 관리가 좀 미흡한데 그나마 발리는 좀 나은 편이죠. 관광지다 보니까 나은 편인데 대부분의 다른 인도네시아 지역에 가보면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누워서 자도 될 만큼 깨끗하잖아요. 어느 공공 화장실을 가도 정말 깨끗하고 도서관에 가도 그렇잖아요. 대형 도서관에 가면 저 무료로 책 볼 수 있죠. 무료로 공부할 수 있죠. 에어컨 나오죠. 겨울에는 난방되죠. 진짜 그런 편의시설을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와 살아보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물론 뭐 인도네시아가 아닌 더 좋은 나라 선진국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누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살다 보니까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였구나. 그리고 도로도 정말 잘 닦여 있고 울퉁불퉁한 길 진짜 드물고 파인 길도 없고 여기는 그게 그냥 일상 다반사인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편의시설이 정말 잘 갖춰진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언제 한국에 가고 싶냐면요, 이런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발리에 물론 뭐 바다도 가고 싶고 산도 가고 싶은데 최근까지 바다 계속 막아놨었고 산도 입산 통제를 하니까 뭐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캠핑장도 막아놨지, 바다도 막지, 산도 막지, 뭐 심지어 최근에 낀따마닌 쪽은 레피드 테스트를 한 사람만 뭐 출입을 시키겠다 이런 공지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설사 코로나 시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산에 가고 싶으면 우리나라는 어느 산을 가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쉽게 등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산은 있지만 등산로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닦아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등산할 때 가이드를 동반하지 않으면 첫 번째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올라가게 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산이 공공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광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길도 없고 등산로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국에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너 한국에 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설악산이었대요. 왜? 설악산에 뭐가 좋은 게 있디? 라고 물어봤더니 설악산에 그 등산로가 너무 잘 닦여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설악산은 뭐 관광지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등산로를 가도 진짜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있게 안전장치도 돼 있고, 모든 산이 그런 건 아니지만 흔히 우리가 등산 갈 수 있는 산들은 대부분 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잘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걸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인도네시아는 걸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땅은 넓은데요, 워낙 날씨도 덥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보다는 거의 차도 위주예요. 인도도 옛날 발리는 인도가 아예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인도가 없었는데 최근에서야 이제 밑에 하수도 공사를 같이 하면서 하수도를 깔고 그 위에 보도블록을 깔면서 최근에는 인도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인도가 생기면 뭐예요? 그 인도 위로 오토바이들이 막 다니거든요. 차가 막힐 때는. 그 사실은 인도가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뭔가 구경을 한다?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꾸따나 이런 관광지 안쪽에 가면 걸을 수 있는 곳이 꽤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지가 아닌 지역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네 어디를 가도 다 걸을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그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 여기 해외 살다 보면 사실은 어차피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만나고 뭐 경조사 같은 거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사람이 고픈데 이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더더욱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여기 현지에 있는 사람도 못 만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한 번씩 느낄 때마다 한국이 진짜 가고 싶다. 한국 가면 친구도 보고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가족이랑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친구랑 술 한잔 할 수 있고 힘들 때 그런 그 맛이 있는데 여기는 모든 걸 다 혼자 아니면 그냥 저희 와이프 가족과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혼자 마셔도 술이 맛있지가 않아요. 술은 같이 먹어야 제맛인데, 그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제맛인데 그게 참 아쉬워요. 네가 주당이라서 그래. 그런가? 술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술을 더 안 먹게 되잖아. 그냥 혼자 술 마시는 게 싫으니까. 네, 건강에 좋아요. 그 건강에는 좋은데 넘어가.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좋은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보자면 뭐 24시간 하는 찜질방이 있죠. 우리나라는 24시간 음식 배달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그 음식 배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먹고 싶을 때 밤중이라도 음식을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거기다가 배달해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뭐 PC방도 마찬가지고요. 믿을 수 있는 경찰, 그거 정말 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위급한 일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찰을 불러도 미덥지가 못해요. 과연 얘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일예로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집이 도난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노트북, 카메라, 뭐 저희 집에 있던 현금 다 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경찰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는 뉘앙스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죠. 뭐 내 일 아니다 라는 식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찰 불러봐야 경찰이 혹시 내 물건을 찾아줘도 그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경험상에는 그래요.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 인도네시아 공무원 문화 자체가 미덥지 못한 경찰. 그리고 해외에 살면 매년 저희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를 신경을 써야 돼요. 물론 매년 신경 쓰는 분도 있고 뭐 가끔 신경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자 종류에 따라 한국에 살면 그런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나라니까. 내 나라에서 내가 산다는데 뭐 비자가 뭐가 필요해요. 근데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살기 위한 거주 허가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이것도 올해도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할 때 또 여권 맡기고 연장 들어가면 또 못 움직이겠네 당분간. 또 연장하는데 서류에 문제는 없나 그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신경은 신경대로 쓰고 그거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한국에 살면 그런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한강에서 치맥 정말 먹고 싶어요. 여기는 그런 데서 이 야외에서 치맥을 먹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발리 살면서 배부른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발리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 발리의 또 아름다운 배경에서 또 이렇게 맥주도 드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드시지만 막상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강에서 치맥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물 걱정할 필요 없죠. 여기는 물에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수돗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 생수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생수 저희가 주문을 해서 그 생수로 또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고요. 인터넷 속도 쩔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인터넷 속도는 전 세계 최고니까. 식당을 가면 우리나라는 정말 무료 반찬이 기본 반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서운해요.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인심이 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일처리 속도, 관공서든 어디든 일처리 속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탑이 아닌가. 그건 진짜 자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고 그 빨리빨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빨리 잘 살게 된 것 같고 더 선진국이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여기 해외 사니까 느끼는 거예요. 한국에 살았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는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죠. 그 전세 제도를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아니 어떻게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있냐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자기 집을 빌려주는데 나중에 그 집을 다시 돌려받을 때는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준다? 그러면 무슨 뭐 전당포인가? 전당포에 집 맡겼다가 그 집을 다시 돌려받으면 다시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 그걸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한테 이익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 그 돈으로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물어봐요. 이자가 몇 프로냐? 이자? 2%? 1%? 물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만 있는 좋은 제도가 전세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미치도록 가고 싶은 이유를 장황하게 열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넌 그러면 한국 가서 살지 뭐하러 거기서 개고생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국 들어와서 살아라고.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있겠죠. 제가 먼저 제가 배운 게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게 다 대부분이 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뭐 언어, 문화, 경제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최적의 장소인 건
분명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한국에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한국에 가서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한국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 뭐 장사를 해본다? 사실 저는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질러볼 수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제가 몰라요. 제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바로 여기 와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뭔가 사업이나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회사 다닌 게 전부기 때문에 제 경험은 한국에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저는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여기서 자라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됐어요. 여기 살다 보니까 내가 자랐던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이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에 와서 아이를 한국에 가서 공부를 시킨다?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언어도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를 막 혼합해서 쓰는 단계다 보니까 한국에 가면 한국어를 쓸 거 아니에요? 물론 학원을 보낼 거나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것 같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도 지속시키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 살면 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저의 꿈이자 목표이자 제 앞으로 먹고 살 길이겠죠. 그게 한국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기회가 많고 제가 도전하기에 더 수월하고 뭔가 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제만족인 거죠. 그죠? 결국은 제가 여기 살고 싶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제가 더 한국에 가고 싶었으면 한국에 갔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씩 찾아와요. 3달 괜찮다가 한국 가고 싶네 그 생각이 진짜 든다니까요. 근데 그걸 또 넘기고 나면 또 무뎌져서 또 괜찮아지고 또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이 넘어간 거죠. 아마 해외 사시는 분들 다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저의 푸념을 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영상에 감동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와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말이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